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우리는 끝없는 경이로움과 함께 아득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 광활한 공간 대부분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춥고 가장 공허한 곳,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발견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에리다누스 초공동의 심장부로 떠납니다. 10억 광년에 걸친 텅 빈 공간,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그것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편안히 자리를 잡고 마음을 열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라고 불리는 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 수프와 같았죠. 그러다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마침내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우주의 첫 번째 빛이 지금까지 우주 공간을 떠돌며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주의 아기 사진이며 우주 전체에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온도로 퍼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MAP나 플랑크와 같은 정밀한 위성을 통해 이 빛의 지도를 만들었고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분석하며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단서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과학계는 이 지도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리다누스짜리 방향의 특정 영역이 주변보다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그 규모 또한 엄청나게 거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CMB 콜드 스팟, CMB 콜드 스팟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도 편차가 아니었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이 예측하는 그 어떤 변동보다도 훨씬 크고 차가운, 마치 우주의 완벽한 균일성에 생긴 거대한 흠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차가운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계적인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 현상의 증거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10억 광년의 공허 속으로 이끄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콜드 스파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초공동, 즉 슈퍼보이드의 존재였습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를 상상해보면 은하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필라멘트와 거대 은하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 사이사이에는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처럼 텅 빈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보이드, 즉 공동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드는 물질이 완전히 없는 진공 상태는 아니지만 주변 우주보다 은하와 암흑물질의 밀도가 현저히 낮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콜드 스팟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이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 정도의 온도 강화를 일으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즉 초공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 방향에 실제로 초공동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초공동의 규모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데만 수만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에리다누스 초공동의 추정 지름은 무려 10억 광년에 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데만 10억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거대 은하가 수십만 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억 년을 여행해도 마주치는 은하 하나 없이 오직 영겁의 침묵과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되는 공간. 이곳은 우주가 품은 가장 거대하고 외로운 상처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빈 공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빅뱅의 첫 빛에 차가운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는 가설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 차가운 점이 가리키는 방향에 정말로 거대한 초공동이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현대 천문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탐사 중 하나의 서막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초공동이 콜드 스팟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은 흥미로웠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통합작스 볼페 효과, Integrated Sachs-Wolf Effect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빅뱅의 첫 빛은 우주를 여행하며 다양한 중력 지형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은하단처럼 물질이 밀집된 곳으로 들어갈 때는 중력의 우물에 빠지면서 에너지를 얻어 약간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중력 우물을 빠져나올 때는 다시 에너지를 잃고 붉은색으로 변하죠. 만약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때 얻는 에너지와 나올 때 잃는 에너지가 정확히 같아서 최종적인 에너지 변화는 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때문이죠. 이 말은 빛이 중력 우물을 통과하는 동안 그 우물 자체가 팽창으로 인해 조금 더 얕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빛은 나올 때 잃는 에너지가 들어갈 때 얻는 에너지보다 적게 되어 최종적으로 약간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즉, 물질이 밀집된 곳은 배경 복사 지도에서 미세하게 뜨거운 점 핫스폰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초공동처럼 물질이 거의 없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빛은 중력 언덕을 오르며 에너지를 잃고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빛이 통과하는 동안 초공동 역시 팽창하기 때문에 빛이 얻는 에너지는 잃는 에너지보다 적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빛은 에너지를 잃고 그 지역은 차가운 점, cold spot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초공동 가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10억 광년 크기의 초공동이 통합작스-볼페 효과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온도 강화는 실제 관측된 콜드 스팟의 차가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껏해야 전체 효과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했죠. 이것은 과학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콜드 스팟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가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갖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에리다누스 초공동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물리 현상이 작용하는 무대인 것일까요? 어쩌면 표준 우주론 모델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스터리는 풀리는 듯하다가 오히려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더욱 과감한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공허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주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에리다누스 초공동의 중심으로 깊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빅뱅의 첫 빛에 새겨진 차가운 흔적에서 시작하여 10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공허를 확인했고, 마침내 그 텅 빈 공간의 심장부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외로운 구조물은 콜드스팟의 미스터리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우리가 아는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다중 우주와 같은 경이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과학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에리다누스 초공동과 그 중심의 존재는 바로 그 탐험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대한 공허 속 외로운 구조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거대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첫 번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